네,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. 이제 뭐 12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. 오늘이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란 말이죠. 예, 요 정도 되면 매해 그렇듯이 논문 심사가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단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12월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있는 요 주를 굳이 2주까지 논문 심사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? 아주 그냥 개운하게 빨리 끝내버리고 크리스마스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? 연말연시. 연말연시 요 연휴 기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상쾌하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논문 심사를 요 전에 끝내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딱 요맘때가 항상 추웠던 딱 요맘때가 논문 심사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쯤 되면 교수님들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학생들이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논문의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심혈을 기울인 논문 심사를 하신단 말이에요.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.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논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요맘때쯤 되면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. 어떤 학생들이냐면 걔 중에는 이제 심사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이제 들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해결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내용을, 이 지적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문을 이제 그때서야 저희 같이 이제 논문을 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본단 말이에요. 연구의 의도가 뭡니까? 의도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 하셨고 분석도 괜찮게 뭐 큰 문제 없이 분석도 잘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다고요? 이런 지적이 조금 말이 안 되는데?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교수님들이 심사를 보셨을 테니까 이 교수님들의 지적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지도 교수님도 괜찮다 하고 뭐 다른 심사위원들도 괜찮다 하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좀 파워가 있는 교수님이 있는 거죠. 그 교수님이 지적을 딱 한 게 인재와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아니면은 아니 내 무슨 연구 문제에 대한 논리 구조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분석 과정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하고 큰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게 마치 엄청 중요한 내용인 양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. 예, 그런 논문들을 대부분 보면 약간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. 그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요. 첫 번째, 어, 첫 번째, 어, 약간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죠. 뭐 약간 국어적인 것들.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나름대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문법에 맞지 않다. 본인이 생각하는 뭐 문단에 맞지가 않다. 문장이 왜 이렇게 기냐? 뭐 이런 것들이죠. 뭐 숨을 못 쉬겠다. 뭐 이런 것들. 뭐 그런 거하고 또 뭐 오타가 왜 이렇게 많냐?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어 약간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논문을 다 꼼꼼하게 연구자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이 그냥 느낀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아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. 근데 이제 이게 연구의 맥락, 연구의 의도하고는 큰 약간 포인트를 벗어나는 그냥 본인 생각인 거예요.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논문의
연구의 목적이라든지 연구의 논리 구조라든지 핵심적인 논리 구조라든지 연구의 논점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.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약간 페이지를 좀 의식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페인이 자꾸 끊어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네요. 자, 그 페이지를 좀 의식한 듯 어떤 한 부분을 자꾸 추가하래요. 추가. 왜 그게 빠졌냐? 왜 그게 없냐? 이거예요. 이 내용이 왜 없냐 이거지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요런 논점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냥 그 연구 대상의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현황 같은 거 이런 거 뭐 자료 찾을 수도 없는 자료를 막 찾아와라. 이런 거 넣어야 된다. 막 이런 거예요. 하다 보면 이제 페이지가 막 늘어나는 거죠. 페이지를 좀 의식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옛날에 그 90년대 이전에 그 아젠다 세팅 논문 쓸 때, 막 어디서 그냥 자료 그냥 엄청나게 가져와가지고 세팅하는 그런 논문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냄새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대부분 보면 이런 지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면 좀 연세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 그 질적 연구할 때 그 아젠다 어디서 막 현황 뭐 그 사례 뭐 이런 거 막 가져와가지고 막 세팅해가지고 논문을 막 나열해 놓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. 지금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상 제시되어 있는 연구 문제는 요거고 그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쫙 해결을 해서 풀어서 논의도 하고 시사점까지 다 뽑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연구의 논점이 끝이 났잖아요. 앞에 논리 구조도 맞고. 근데 뭐냐면 그 사이에 왜 이 소재에 현황이 없냐 이거예요. 이 논문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죠. 그 현황 없으면 어때? 그렇잖아요. 그 또 일부가 있어 또. 논점도 아니야. 근데 그 막 주변에 옵션 설명,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한 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. 한 절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. 거기서 한 3, 40페이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. 그게 아니면 논문이 아닌 거다 이거지. 이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. 그게 마치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. 연구 문제를 제시를 하고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연구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또는 가설 검증까지 다 했는데 이 연구자의 연구 의도와 논점 다 날아가 버려요. 그 현황 하나 없다고. 논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심지어는요. 그 오타만 타고 논문이 아닌 걸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 연구는 훌륭한데 너 뭐 초등학교는 나왔어?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교수님도 정말 가끔 있어요. 진짜 만에 하나, 진짜 천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불행한 거. 그 학생들은요, 다른 교수님들은 안 그래요. 보면 안타까운 거지. 안 됐다.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부터 합니다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본인이 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교수님이 좀 무리하셨어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. 자, 그런 것 때문에 논문 이 지도 과정에서 요즘에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내일 모레 연말 연시인데 이 행복한 시간을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논문이면 충분해요.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막판에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꼬장 피우는 거지.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교수님들도 심리 상태를 보면 항상 논문 심사를 보면 적어도 뺑뺑이를 한 5번 정도 돌렸어야 내가 직성이 풀려. 그래야지 논문 합격되는 거야. 이런 루틴화된 그런 논문 심사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심사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걸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.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다 남게 되죠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교수님이 굳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 대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뭐 고쳐줄 수 있는 데까지는 고쳐주고 그러다가 시간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논문 심사 받으시는 분들 잘 해결을 하셔서 결국에는
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전부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